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5개 정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1당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조선사회민주당이니 천도교 청우당,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종교총회 이런 식으로 준여당에 해당하는 4개 우당이 있지만 다들 이 꼭두가시 정당일 뿐이고 최고인민회의 의석수에 있어서도 10대 1 정도로 노동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노동당 구조도 사뭇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권력 기구만 알고 있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 기구에서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핵심 조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와 조직으로 보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핵심 조직 첫째가 당 중앙위원회입니다. 당의 이 최고 지도기관이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다시 위원회는 상무위원, 정위원, 후보위원 이렇게 3등급이 있죠. 그런데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이 김여정 후보위원, 이렇게 남매입니다. 중앙위원회 밑에는 18개 전문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문부서는 조직지도부, 그 다음이 선전선동부, 그 다음이 통일전선부, 그리고 제39호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직지도부는 조선노동당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부서입니다. 당의 인사권, 정책권, 검열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선전선동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김여정 명의로 담화가 나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남쪽에서 연락사무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북쪽이 안 받고 있다는 속보까지 나와 있지요. 더군다나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놈이라고 비방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 담화가 있자 우리 정보당국은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직함을 뛰어넘어서 조직지도부 그리고 통일전선부까지 장악하는 포괄적인 특수지휘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우리 청와대 비서실격인 김정은 서기실에서 실장 역할을 하며 사실상 당과 군부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실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3월 3일에도 담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가 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김여정은 담화를 낸 뒤에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다. 청와대의 전형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 당국자,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성명을 발표하는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됩니다. 다시 이번 사태로 돌아와서 32살 먹은 김여정이 지난 4일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 발언을 한 뒤로 서울과 평양 양쪽에서 김여정 발밑에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쪽에서 벌어진 꼴불견을 보겠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통일부는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자 우리 통일부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직후에 청와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 유해 행위라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은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의 한정혜 의원은
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김여정의 비난은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응만 놓고 본다면 여기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평양 쪽에서는 6월 4일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그 이튿날인 5일부터 대남 규탄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더러운 괴물이라느니 철퇴로 대갈통을 부수겠다느니 막말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전 매체 메아리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지무능한 정권이라고 했고, 우리 민족끼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달나라 타령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달에 비유하면서 달나라 타령이라고 헐뜯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북의 이러한 공세에 마치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응과 분석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하는 점을 묻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이모가 살고 있고 2004년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를 만난 적이 있죠. 그렇다고 해도 김여정의 담화 하나에 이런 일이 서울과 평양에서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번 김여정의 담화가 거의 수령님 교시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마치 충성 경쟁식 대남 비방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믿을 건 오로지 피부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남조선 군기 잡기를 계기로 이른바 백두혈통들끼리만 권력을 나눠 갖는 혈족 통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대변인 담화를 냈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 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김여정의 지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나 담화가 김정은 이외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로 올라섰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동급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